가다 보면 유니세프 같은 데서 모금할 때요, 아이들 사진을 많이 붙여 놓잖아요. 사진 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말랐는데 배만 볼떡한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단백질 영양 결핍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모발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빠집니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되시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감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백질 부족이 왜 위험한지 알려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내 몸이 튼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단백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근육이 단백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뼈 있잖아요. 뼈도 30%는 단백질, 뼈의 단백질은 콜라겐입니다. 피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같아요. 그래서 뼈에 탄성을 주죠.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가 정강에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은 뼈가 부러지죠. 근데 좀 아프지만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콜라겐 단백질이 뼈에 탄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편 같은 거 보시면 효소가 중요하다, 호르몬이 중요하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행복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중요한 면역세포들 다 단백질이고요.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 역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유니세프 같은 데서 모금할 때요, 아이들 사진을 많이 붙여 놓잖아요. 사진 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말랐는데 배만 볼떡한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단백질 영양 결핍, 그러니까 얘기한 쿠아시오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복수가 차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장 발달이 느려지게 되죠.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단백질 결핍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면요, 일단 모발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손톱이 쉽게 부서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푸석푸석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비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의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지게 되면 환자분이 와서 살이 빠지기 전에도 약간 덜 부은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되시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감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도 상처가 좀 잘 안 낫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저하에 의한 많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또 낙상과 골절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단백질 결핍의 가장 고위험군인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추장 찍어서 먹고 옆에 김치 넣고 먹고 그 옆에 김치찌개 먹고 이런 식으로 거의 풀밥같이 육류가 하나도 없는, 생선도 없는 그런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거의 채식을 하신다는 거를 모르세요. 본인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비자발적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의 채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채식주의자라는 걸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고위험군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채식으로도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선별해서 좋은 단백질 식품을 골라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먹지 못해서 결핍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에도 단백질 식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견과류랑 콩이죠. 이런 식품들로 채식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 곡류에도 단백질 10%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고기에 있는 단백질만큼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들어오는 거에 한 90% 정도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80% 정도뿐이 이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 안에는요, 그 자체의 소화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항영양소, 그러니까 영양소의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다 먹지 못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성, 급성 질환이 있거나 내가 간이 안 좋거나 내가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 내가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는 평상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 100이라면 이때 120, 많은 경우에 뭐 중환자실에 간 분들은 200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충분히 먹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결핍이 일어나면서 내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실에 있는 분한테 제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1년에 근육은 1% 정도 빠지는데요. 하루에 1%가 빠져서 열흘이면 내 체단백의 10%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내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못 먹어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단백질 결핍이 가장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조개, 새우, 그 다음에 두부, 콩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요것들이에요. 여기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매 끼니에 계란 크기가 보통 6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드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드실 때 또 빵이나 떡만 너무 드시지 마시고 유제품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 또 견과류 간식을 드시면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을 단백질 식품이 없어요. 고기도 없고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선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술 안에서 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딱 그 끼니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란 사이즈가 60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고기를 드실 일들이 되게 많고 사회생활을 하면 하다못해 돈가스라도 드시는데요.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 혼자서 먹겠다고 고기 구워 먹거나 돈가스 튀겨 먹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집에 계시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단백질을 보충제로 챙겨 먹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연식품이 있고 가공식품이 있고 초가공식품이 있어요. 어떤 게 몸에 제일 좋다고 알고 계세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고른다면 가공식품,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이 가장 몸에 안 좋아서 어느 나라의 영양 지침을 봐도 초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먹지 말아라, 줄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가 또는 단백질 요즘 액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유제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게 단백질 파우더인 거지, 내가 다른 선택이 있을 때 선택하는 식품은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요. 그럼 고기에는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고기에 오메가3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좋은 영양소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를 먹을 땐 단백질 파우더만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꼭 씹어서 많이 먹으면 뇌를 자극을 해서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파우더로 물 타서 후루룩 마시게 되면 또 그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음식은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음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 3번의 밥을 먹었는데 내 단백질 필요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간식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나 뭐 두유 같은데 타서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서 뭔가 간단하게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보세요. 라면 다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면류들이 다 그렇고요. 빵도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탄수화물은 넘치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서 먹지 않으면 채워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책에서 꼭꼭 챙겨서 먹을 영양소다. 그리고 나이가 다들 드시잖아요.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